저는 문화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지만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창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그마한 저희 집 하나를 그냥 공부하는 서당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역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 무한문화원에서 이런 걸 한다기에 사실은 제가 이 특강할 수 있는 그만한 일, 그 마을 학교라든지 마을 운동이라든지 그만 오래 되지 못해서 특강할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그동안 해왔던 거라든지 제가 거기 내려와서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걸 오늘 발표하고 여기 이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사실은 이제 오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4년 전에 내려갔는데 창녕에 그래도 그 보수 골동들 집단에 저한테 우르르 몰려와서 진보단체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 작가의 가심으로 그래서 작가의 활동을 한 처음에 7명 모였는데 지금은 한 20명이 같이 힘을 모아서 작가 활동도 하고 또 청년 지역의 여러 가지 뭐 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창녕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그 창녕에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바깥에서 공부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대학하고 이런 데 강의하고 뭐 이러다가 중년을 한 7년 남겨놓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도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힘이 있을 때 지역에 가서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뭐 농사 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귀농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농촌 개몬농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시골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에 가서 이제 지역과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문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 공간을 제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닌 마을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라 우리 지역에 농촌지 농촌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폐기물 같은 그런 거 다 어쨌든 기사지 내려와가지고 돈 좀 주면서 파묻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왜 시골 가서 내버리려고 그래요? 그 낙동강 하도 천에 낙동강 지금 건너편 하만에 지금 사람 폐기물을 내버리는 건 아닌데 아래배는 우리 남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지자체 하만 지자체한테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네들은 이걸 위해서 그 돈 받아 커미션 받아가지고 문화시설 지겠다는 거예요. 거기 땅이 자기가 소유할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가 이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저런 꼴이 계속 하는 거죠. 폐가된 농가를 활용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든지 거기다 집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잖아요. 그래야 그 마을이 살아나고 그래야 올바른 농촌 살리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가서 제가 살기 좋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농가주택 개량 사업에 신청해서 농가주택 개량 사업으로 그 집을 지었어요. 그 사이에. 그랬더니 제가 들어서고 마을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마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단 중심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주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밤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집 한 주 서요. 그러면 마을이 이제 확장돼 가고 새로운 이제 문결들이 오게 되고 그분들 같이 또 마을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일종의 생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귀농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인문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문심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 그래서 같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제가 그동안에 주로 해왔던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글 쓰고 공부하는 인문학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본적으로요. 근데 저는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지식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사람들과 같이 인문학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처음 와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한 7분 정도 있는데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인데 동양 전통 문예 미학을 공부하면서 어쨌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신조령이라고 하는 제가 책을 낸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동양적 사상, 동양적인 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이 되어서 조금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는 아동 청소년들이 시골이라고 하는 데서 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과 어른들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가서 폐교된 학교를 인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처음부터 그대하기 시작한다는 옳다는 생각이거든요. 작은 운동이 작은 일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또 이렇게 제 생각과 비슷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해온 과정 속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바탕을 삼았던 책, 이런 이론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자기 집에 가지 농사를 해가지고 가지를 판매해요. 근데 자기가 판매하는 가지는 자기가 안 먹어요. 따로 텃밭에다가 자기가 심어놓은 가지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생산자는.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가지들은 전 도시로 나가서 판매되는 거예요. 판매되는 걸 자기가 안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농촌 생산자들이 도시 사람들한테 향한 복수의 칼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이 치고 삐져리 많이 우리 호응을 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산하지 않으면 시골에서 먹고 살지 못해요. 결국 그것도 소비자가 가리기 때문에 소비자, 그죠? 소비자가 안 사주면 생산자가 생산해서 판매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슈마의 이론에 따르면요, 이게 전복됐다는 거죠. 생산자가 가려야 돼요. 생산자가 가려야 소비자한테 맛있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쌀값이 폭락을 하고 이런 정부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농가에 세제 혜택을 주고 까닭을 농사 잘 지으라고 지금 국내 세제 혜택 주는 것들 전기세라든지 다 모든 것들까.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진짜 인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먹거리 풍족하게 하는 그런 생산을 해야 정상적인 것들의 물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나는 요거 너희들 이거 안 그래도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속성 재배를 하고 맛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남수대 벽판앞에 하는 저 하우스 안에 그런 걸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먹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값이 쌓여야 돼요. 가지 하나라도 더 비싸면 안 사먹는단 말이에요. 유기농은 김주석 쌤이 곁에서 한살림 공동체에서는 유기농을 썼어요. 값이 다른 농장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가격이.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하는 경쟁 때문에 우리도 유기농을 먹으면서 좀 더 특별한 소비자가 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살림 공동체 붙은 거예요.
카피 살 때, 그런 성분은 카피 살 때,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지 농장에 했던 사람과 마늘 농사 짓던 사람, 마늘 농사 짓던 사람은 1억을 벌었다니까 1년에.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막 문제가 되는 거죠. 농사는 먹거리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경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문화 운동이 농촌에 인문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위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거죠. 늘 우리가 그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환경을 더 보여주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작은 마을 공동체가 마을 학교가 우리 전체 마을 전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터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창녕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연대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인문화 운동을 하고 있으니 너는 좀 옆에 마을에 좀 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근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인데요. 근데 이 지금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크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는 쪽으로 하다거든요. 근데 슈마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유럽의 경제학자예요. 영국 스포츠 대학에 나왔고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유학해서 스포츠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경제사상가입니다. 경제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무슨 공부를 했냐면 불교 공부를 했어요. 불교 공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요. 적정 규모의 생산을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00평을 농사 짓는 거 최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그 농지 그건이 있는데요. 그걸 하려면 적어도 어떤 기계를 써야 됩니다. 경기를 쓰든지 뭘 쓰든지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럼 결국 그거는 불을, 뭔가 연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연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채소라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근대 경제학에서 안 됐다고 슈마흐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시골에서 마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농사의 생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학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시설 때 사용하는 것, 폭력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마흐가 그 공장의 규모가 250명 정도 노동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익이 생기면. 그래서 더 이상 커진 공장은요. 커진 공장은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공장을 시범적으로 해봤대요. 근데 생산 효과가 최대로 나오는 거예요. 최대치로. 지금 우리 삼성, 국제 우리 대기업들.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노동해가지고 정신노동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가치로 먹고 사는데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생산자는요, 육체노동 하는 사람. 농사 지을 때 육체노동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슈마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요. 메갈로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메갈로폴리스. 지금 우리 아주 메트로폴리스라는 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메갈로폴리스라고 초대인 것이. 근데 우리 옛날에는 서울시에 했다가 서울특별시도 했다가 자꾸 뭐 크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중에서 안쪽에 있는 남한만 해서요. 지자체에 분산시킨다고 해요. 그래도 서울인구는 여전히 분산 해체가 안 돼요. 위성도시가 계속 생기면서 더 관계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슈마흐는 걸 지적하는 멸망과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이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지를 못할 겁니다. 감지를. 왜냐하면 그걸 감지할 만한 이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대통령 김종철 선생님이 그만큼 지금 왜 화성 연료가 그렇게 사라진다고 정말 했는데도 경청하는 사람이 없죠. 몇몇 사람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소규모에서 깨어나가지고 도시에 누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하면 역으로 그 사람을 좀 무서워 불러들여 해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자. 시골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저는 마을학교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화가 되잖아. 시골에 너가 한번 해보자. 진짜 인문학.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 그걸 지금 이제 제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슈마가 말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인문과학에 있는 거 아무리 특정한 과학이 환경이 다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인문학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을 위한 생산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개발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포농이 남사로에 해당되어 있는 아주 생태 보호구역이에요. 거기다가 잠깐 학습관을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슨 영국 개발이냐, 생산 개발이냐고. 원정을 보존하는 게 참된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래 와서 거기 와서 생이 안 죽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안에 농약이 못 들어가게 막아가지고 천연 섭취를 그냥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 구조가 필요한 것처럼 문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지구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냐면요. 각 지구에 두세 개 소도시에는 중학교를 마련하고 쭉대가 전문학교 대학 하나쯤 마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슈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은 그 끝나고 나면은 한 개에 다 쓰고 나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소외되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지적을 하느냐면, 자,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낚시를 잘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용할까요? 아니면 낚시 도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낚시 도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게 유용할까요? 이 마을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놀이와 접목되어져 있는 또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들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 있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들은 일종의 노작행위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시골에서 공부하는 것들의 방법적인 문제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을학교에 전문화된 인력이 전문화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러려고 한다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변과 통솔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마을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진짜 우리 국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한 명이 처치를 만들어서 처치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수영하다가 던져주는 데 있잖아요. 그 처치를 같은 한 명이 영국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시골에 이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옆에 가까이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태어나신 분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에요. 박원순 시장입니다. 지금도 작년에 저희들 가시는 사람들은 박원순을 사랑하는 모임 간판을 빼놓고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가면 가젤이라고 하는 영양이 있는데요. 이런 영양들이 개체수가 작을 때는요, 아주 정답적인 거를
먹고 같이 먹어요. 먹다가 개체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 경쟁이 되어져요. 이놈들이 초지 먹다가 나중에 좀 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자기 여기 찾아가요. 개체수가 더 많아지면요. 먹는 걸 그냥 뛰어가면 뛰어가다가 앞에 뭐 낭떠러지가 있으면 모르고 뛰어내려가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개체수를 줄인답니다. 저는 그 한말에 1910년 8월 29일 합방 소식을 듣고 저 그 구례 구례에서 예천야롭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다가 합방 소식을 듣고는 그날 밤 9시쯤 돼서 음독 자살한 황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황현. 그분을 굉장히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적어도 저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그 서울의 그 막 수색이판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내려와서 남아있는 역사서를 집필해서 후대에 주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실천적인 학교에 계신 학교 운동하는 선생님들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 앞으로 미래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들이고 미래 인류를 살릴 사람들이다. 5명이 10명이다. 이 시골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와는 다른, 진짜 이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했다. 또 우리한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는 배우는 얘기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번 강의록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 청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드는 것이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이 마을학교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분 청년에서 컴퓨터만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컴퓨터라고 하는 현대적 기술도 익혀야 되겠죠. 구글이라고 하는 그 큰 사이트를 4개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내 홈페이지에, 그죠? 내 홈페이지에 구글 사이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 홈페이지 안에 뭐 찾아와서 구글이 들어있어요. 구글 치니까 내 홈페이지에 구글이 쫙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글이고 구글이 나라면,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통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네트워크 말고 허브함이죠. 그래서 서울로 넣기 입에 터지지 말라. 나도 보자. 그러다 나중에 뭐 폭발하겠지. 그러면 우리끼리는 작은 전제를 모아가지고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지역에 물길이, 저는 큰 강물이 오염되었더라도 작은 시계층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강을 오염해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학교는 이 시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층이요, 하나면 절대 강을 시원하게 만들지 못해요. 수천 개의 이 시계층이 있으면요, 오늘 갑자기 강 바다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을 공동체, 마을 학교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무안에서. 우리 청년에는 마을학교 선생님은 있어요. 선생님은 있는데, 대부분 마을학교였습니다. 농장 체험하는 학교.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여기는 무치뽕 농장이 있어요. 그 마을학교 신청해가지고, 신청해서 마을학교 지원금 상임을 받아가지고, 애들 오면 무치뽕 따는 거 이런 거 가르치고, 또 무치뽕 담는 이런 거 가르쳐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농사꾼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생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인 이 사회나 인류가 어떻게 될 건지라고 하는, 아까 전에 낚시 동물을 만드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공주는 모르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자, 근데 도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했던 분이
이마모토 히토시라는 분이에요. 이마모토 히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요, 화폐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화폐 인문학. 화폐 인문학. 저는 그 책이 나한테 한 던졌어요. 읽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게요. 아니, 그래도 대인원제국의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경제학과, 자본주의를 철저히 맹신했던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인문학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화폐 인문학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이 자본주의의 모습을 냉철히 지적하고 있어요. 자, 화폐를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쓸까? 이 화폐가 생긴 유래부터 쫙 설명해요. 유래부터. 화폐가 생긴 유래가 어째서 화폐가 생겼을까? 옛날 문물이 있잖아요. 내 쌀 한 번 있으니까 이런 거도 몇 받는 거. 이때부터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그 시장의 형성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경제학을 평생 가르친 사람이, 우리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돈을 네한테 내가 10억에 넣었으니 다음에 내한테 이자를 줘가 난 갚아. 이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적인 논리죠. 또 네가 이걸 생산했는데 이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벌 수 있느냐. 이게 경제적 가치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가치를 내버리라고 했던 사람이 이마모토 히토시예요. 이런 자본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문학적 화폐성이라고 주장해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슈마가 해요. 슈마가 어떤 얘기 하냐면요, 초경제적 가치를 지향해요. 초경제적 가치. 초경제적 가치는 뭐냐면요, 경제적 가치를 초월합니다. 를 지향해야 앞으로 인류가 살아난다고 해요. 슈마는 아까 어떤 사람이 했죠. 경제사상가였거든요. 경제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지향하는 사상적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초경제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자, 슈마가 말했던 80년대 말했던 거나 최근에 2000년대 이마모토 히토시가 말했던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아이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지금은 부자가 절대 자기 자기의 피라미드에서 내려오지 않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밑바닥에 인문학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가치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언젠가는 우리의 밑바닥, 인간적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된다면, 말학교가 밑바닥부터. 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선진국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세금을 탕감해주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잖아요. 사회에다 기부한다든지 그런 경우 세금을 강요주잖아요. 강제 조치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극부와 극빈의 차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해주고 있는 이런 연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왜 힘없는 사람이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연대가 돼요. 약한 자 한 명은 강한 자에게 짓눌리기가 꼼짝 못해요. 그죠? 그게 어느 작품에 나옵니까? 이문열의 작품 필론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옵니다. 필론의 돼지. 필론의 돼지에 보면 휴가 가는 열차에 장병들이 탄 기차칸에 희한한 거와 행패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군인들은 상당히 쪼여 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힘을 합치는, 그럼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꼼짝 못하고 있는, 지금 내 차례는 이만하고 이렇게 있죠. 그걸 쓰다 보니 피곤이 되지라고 합니다.
그거 비슷한 작품 중에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그려진 영웅이라는 작품도 있잖아요. 석패. 그래서 석패라는 놈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못 무너뜨리잖아요. 그거는. 그 나중에 여기 있는 놈이 있어서 어떤 때로 고발하는 순간에 어떤 때로 무너져요. 자상하게. 자, 이거 뭔 얘기인가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휴가나 인간오래 해토시나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맹주주하고 있을 때 초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연대가 이렇게 쌓일 때는 정말 뛰어나는 건 혼자 뛰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마을 학교의 연대라는 생각입니다.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마을과 마을 연대, 지역과 지역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갇힌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세상 밖에 선생님이 세상을 넓어보시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요. 또 연대를 해서 그 세상에 갇혀있는 아이를 끄집어내서 나라 단위 짓게 만들어요. 귀농과 귀촌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 아까 전에도 귀농, 농촌에 오전 오늘 생산을 하는 것을 귀농이라고요. 귀촌은 그냥 와서 사는 거라 했잖아요. 저는 이 시골이라고 이 지역을 앞으로 미래의 심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이 옛날에 마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백구마당이라고 부르죠. 백구마당. 여기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백구마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요 비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락도 늘어말리고 고수도 늘어말리는 공간이에요. 쓰임새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공간을 유휴지라고 해요. 유휴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쉬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쉬고 있는 땅인데 항상 쓰임새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에서 무지만 유가 되는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하는 공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큰 의논하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땅에 대한 속성이라는 말이죠. 귀농하려는 사람이나 특히 귀촌하려는 사람들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데도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그죠? 저는 시골집은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같이 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자기만 집중하고 딱 들어앉아가지고 지내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묻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시골 오면 안 돼요. 시골은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살아가고 또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같이 싸우고 이런 공간이지 거기서 와가지고 그러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려고 하면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나는 그냥 노년을 그냥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아무거나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는 제일 편하게 사는 것은 뭔지 압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 고통이 없잖아요. 눈을 뜨고 있는 한 끊임없이 사는 데가 관계 속에 살아야 돼.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사 수면은 죽는 순간까지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복종스님도 마지막 가실 때까지 자기 삶을 글로 남기고 갔잖아요. 내 책은 더 이상 자본으로 만들지 말고 센터사에서 더 찍지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책들이 찍어낸다고 합니다. 복종스님 책. 권정수 선생님도 그래요. 권정수 선생님도 권정수 선생님 유서를 읽어봤습니다. 안동에 가시면 그렇습니다. 내 책을 인생을 나오거든. 네? 인생을 나오거든. 뭐 집도 다 헐뿌리고 내가 나온 밑에 수목장 해달라고 했고요. 이호도 선생님이 가시면서 여기 내 벽에 땅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권정생이 묻어달라고 하면 주소를 가셨어요.
이호도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이 뭐냐면 나 그거 안 간다. 나 그냥 화장실 가고 그냥 수목당하고 내 그런 속도가 음악 좀 하는 거야 했어요. 그래서 유세에서 뭐라 하냐면 내 너무 인쇄로 다 생겨서 세계 곳곳에 있는 기하로 부르기는 친구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변정생이 문학관을 만들고 그러다가 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죽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고민이에요. 그 작은 공간이지만 실천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공간들이. 인간들만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골 살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따로, 창녕 따로가 아니고 창녕과 무한이 같은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운동을 하는 학교생들이 계시면 저는 창녕군에 있는 3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지만 무한과 합치면 7만 8만이 되는 이런 데 제가 지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몇 개 국가 다 합쳐보세요. 한 35만 명 되는 35만 정도 되는 큰 지구가 형성되겠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통합하는 정문화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게 제가 이제 제일 끝에 이제 해보고 싶은 요거는 제가 했던 거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아동 청소년 종합예술학교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5년 되면 청소년이 부양해야 될 부양가족 수가 4.5명. 애가 청소년들이 버려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4.5명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걔네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미래. 저희들의 축복은 끝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밝은 미래가 되는 걸 희망적으로 보고 죽는 걸 봐. 큰일 났다. 내 죽으면 이게 죽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은 문화, 경제 구조화는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 지적인 가치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원대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낚시질을 해서 낚시 고기를 잡아가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아이들은 가르칠 수 없어요. 나는 낚시 도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길러내는 아이를 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학교, 문화적인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계획들은 추천해놨는데요. 학과 배정이라든지 이런 추천해놨는데 이 과정도 몇 년 지나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점검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다만 같이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거 제가 제안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면 여쭤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쌤들이 보고 이게 힘든 거사야 하면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느꼈는데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좀 더 하면 보완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충분하게 경청해서 보완하고 또 더 좀 살피고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가한일 뿐이고 오늘 이제 토론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학교 종합학교 구성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과제가 이렇습니다. 마을과 마을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말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연대를 하려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이 공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익을 따지면 안 따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무심원이 사업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집단입니다.
성같다는 말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 보기엔 미치기도 하는 사람들 수도 있어요. 사람 되는 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돈의 가치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기존 지역 사회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던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역 아동과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동아리와 동아쓰기 이렇게 했는데 동아쓰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같이 인문학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진행했고요. 이거는 저희 집 쪽 마당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집이 좋네요. 예, 이쪽 연자로 지고 하고 이쪽에도 이쪽으로 하고 집이 참 좋네요. 안 좋습니다. 아니 새들 집으로 오기 좀 아깝네요. 예? 새들 집안이 좀 아까워. 새들 집안이는 네, 아깝네요. 예. 일단 제 강의는 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